마켓 공감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설문조사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띤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준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와우넷 황성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느덧 10월이 마무리되고 11월을 기다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11월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지수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11월은 정말 안개 속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굵직한 그 이벤트 거리들이 다소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주요국에서의 어떤 이제 정권 교체 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11월 6일 날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을 통한 그 결과물 여하에 따라서 또 미국에서의 그 향후에 있을 재정절벽과 관련된, 그런 또 이슈거리가 또, 강하게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불확실성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빅2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중국이 되겠는데, 이 중국에서도 11월 8일 날에 또 정권 이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11월 8일 이전까지는 정권 이양을 하기 바로 직전 시점이기 때문에 네. 중국 당국에서 어떤 뭐 이제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혹은 기존에 뭐 승인됐었던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러한 어떤 이제 주요한 빅2에서의 정권 이양 관련된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은 이후 시점에서부터 좀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가 되는 그런 구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유로존에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스페인에서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이 부분이 되겠는데 과연 이제 11월 달에는 이러한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가지고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 속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네. 이제 대선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증권 시장 속에서는 국내 대선 부분보다는 미국의 대선 그리고 중국의 정권 이양 이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이 월간 기준으로는 전강 후약성의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이제 포인트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레인지 속에서 전개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 굵직한 그런 이슈거리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해서 뭐 이제 아래쪽으로는 만약에 아래쪽 충격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은 뭐 1850을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 가지셔야 되겠고요. 위쪽으로 올라서게 된다면은 2000포인트 수준까지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제 11월 증시이기 때문에 일단 기조상으로 전략 후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가지시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대처의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월 초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정치권의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월 초반, 중반까지는 전략의 흐름을 보이다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이 후에는 좀 강할 것이다 라면서 2000선까지 밴드를 열어두셨습니다.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11월 지금 3분기 실적이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여파로 이제 지수가 좀 빠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버냉키 의장이 그 경기부양책을 쓴 효과는 아마 4분기 실적이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경기부양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빠질 때마다 이제 그 실적 호전주라든지 우량주는 저점 매수하는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겠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열어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절벽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예전에 그 재정절벽이 예전에 한번 문제가 되면서 이제 그 미국의 신용등 강등까지 났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다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무제한 발권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좀 약간 좀 그 과장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 주식 자체 보유 비중을 줄이신다든지 소극적인 공략보다는 여유 있게 좀 느긋하게 연말을 기대하면서 저점 매수에 나서시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여유를 가지고 저점 매수를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월 증시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두 분으로부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대응 전략이라고 꼽았습니다. 사실 550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었던 코스닥이 지금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는 양상이죠. 오늘도 코스닥이 504선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요. 먼저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하단을 490선까지 보셨고요. 상단을 515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군으로는 IT 부품을 주셨습니다. 황성호 와우넷 전문가는 하단을 480까지 좀 더 내려잡으셨고요. 상단은 515로 갔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군은 게임 종목군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와우넷 메신저에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또 주시면은 저희가 또 향후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 먼저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보겠는데요.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IT 부품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에요.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지수가 540포인트 이상권 수준에서 지금 500포인트 초반권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뭐 퍼센티지상으로는 10%가량의 그 하락세가 전개가 돼버린 그 상황에 이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 장기 박스 구도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 450에서 550 요 수준에서의 그 4년 동안 전개됐었던 장기 박스권이었습니다. 그 중간값이 바로 이 500포인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점에서 이제 55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다시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박스의 그 중간 지점에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 중간 지점에서는 쉽게 이 지수가 깨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그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수급상에서 이 취약성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500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우리가 좀 열어놓기는 해야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붕괴된다 하더라도 지수 기준으로 490포인트 아래권 수준으로 밀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관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일 동안 강도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 속에 대한 어떤 이제 차익 물량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익 실현하는 그런 어떤 이제 강도 자체도 많이 좀 둔화가 되는 그 양상이고요. 되려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기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이 돼가지고 거래소 시장 쪽으로 좀 이전을 한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요. 오히려 여전히 경기 불황기 속에 좀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소 시장 쪽에서도 지수 흐름 자체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기가 힘든 그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역시 뭐 이제 종목별로 대처 흐름을 잡아 나가야지 되겠고요. 차익 실현을 해 놓은 만큼 다시 밑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여력도 현재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위치에서는 코스닥 쪽에서 뭐 이제 이 최하단을 490포인트 정도로 열어두시되 500포인트 이하권 수준이면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좀 이 매수 쪽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역시나 밴드는 아주 비슷하게 주셨어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게임주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정리부터 해주시죠. 게임주가 단기적으로 좀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실적이 그나마 그 호전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주 자체를 보게 된다면 지금 과거에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지금 스마트폰 게임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게임의 그 주요 특성은 상당히 캐주얼 게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용자의 그 게임 사용 연수가 상당히 짧아지고 회전율이 빨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앞으로 실적에 대한 견인을 한다면은 역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게임주들을 반등을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겠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위시한 그 하이닉스 같은 그 IT 부품주를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적자가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솔직히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네. 그런 좀 입장이고 어느 정도 스마트폰 부품 같은 경우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지금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앞으로 성장률은 좀 정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즉 게임과 컨텐츠 관련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밴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480, 490에서 515까지 보셨고요. 관심 업종군으로는 IT 부품 그리고 게임주 각각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뉴스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세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시사한 지난 7월 이후 이달 26일까지 원달러 환율은 4.3% 하락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낙폭이 큰 것으로 이 밖에 말라시아 링깃이 4.1%, 싱가포르 달러가 3.6%의 하락세를 보이며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의 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 동향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가 4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경제심리지수가 87을 기록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기보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중장기 전략위원회에서 단기적인 수요 진작을 넘어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8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전국 46만 614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4,406개사가 신고한 총 부담세액이 35조 5,88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롯데마트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역별 시장 점유율 증가 정도와 경제정보와의 거래 매장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 결합 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과 하이마트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년 연속 탄소 경영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한국위원회가 선정하는 탄소경영 글로벌 리더스 클럽에 4년 연속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Whenever I'm in times of trouble, Mama always come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예비환경 여러분, 자신을 꾸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가공인능력시험인 테셋은 평소에 경제신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의 경우 본인의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테스트의 합격 비결은 예쁜 얼굴이 절대 아닙니다. 당당함인데요. 자신감 있게 원고를 또박또박 읽으면 카메라 테스트는 오케이. 당당한 겸손,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색깔을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한경 미디어 그룹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세요.
네, 마켓 공감 오늘 이 시간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두 분께서는 하단은 한 480에서 490 정도 그리고 상단은 515 정도로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조정의 성격은 먼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더욱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조정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정의 이유는 지금 일단 해외 지수의 부진과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지수 전체가 지금 어떤 그 장애, 박스권 형태에서 상당하고 하단에서 상당히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해외 경기 자체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상단을 돌파해서 움직여주려면 일단 원자재 시장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원자재 시장은 그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왜냐면 경기를 반영하는 바로미터인데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기업 실적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코스닥 쪽으로 매물이 나온 것은 일부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 구간도 반드시 출현했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종목군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호전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이런 종목들 즉 실적이 호전되는 어떤 핑계거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더라도 두 분께서는 상단을 515로 좀 제한적으로 주셨는데요. 불과 10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몇 주 전이 되겠죠. 550 장기간의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단이 515로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박스권 상향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 코스닥 시장 한참 올라갈 때는 정말 좋은 그런 장밋빛 전망만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역시 장기 박스 상단 돌파 쪽에 무게중심을 뒀었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시장이 붕괴가 돼버렸는데, 이 분명한 사실은요, 이번 장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듯이, 어떤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주식에 있어서, 도구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코스닥이 혼자서 존립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분명히 적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 전방 산업인 이제 IT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이제 그 업황이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관계 하에서의 어떤 이제 관계된 종목들의 실적 호전 흐름이 같이 뒷받침되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양상이 전개가 될 때 이게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계속 좀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네. 측면이죠. 그런데 거래소 시장을 외면하고 매기가 코스닥 시장 쪽으로 너무나도 몰려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종목들은 상당히 좀 슬림화되는 그런 상황. 슬림화되면서 그 종목들도 오버슈팅이 나왔던 그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후유증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 속에서도 이제는 좀 실적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그런 심리도 많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아마도 향후에 이 코스닥 증시의 흐름은 이 540 돌파 흐름이 올해 초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돌파 흐름을 전개를 시키다가 차트 한번 잠시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3월 달에서부터 계속해서 5월 달까지 이 정말 무기력하게 빠져 내려왔었던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의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되려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의 어떤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다변화되고 있고 뚜렷하게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 박스를 450에서 550으로 놓고 5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는 좀 기간 조정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조정 양상 속에서의 고점을 515포인트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겠고요. 저점은 이제 490포인트 수준이 그 기간 조정의 저점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 번의 장기 박스 상단에 대한 그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유동성은 계속
계속 풍부히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에는 이제 쏠림이 아닌 어떤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실적 좋은 종목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는 네. 그런 순환매의 그 흐름이 전개가 되고 그러한 어떤 부분 속에서 종목들의 실적 흐름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양상이라면 충분히 돌파가 향후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코스닥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대응 전략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나 상승할 때도 소외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락할 때는 더 큰 손해를 입는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좀 세워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황성우 전문가께서는 매수에 나설 때 종목을 선별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일단 지금까지 실적이 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을 의미로 주가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년 이제는 이제 종목을 매수하면 내년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성장 산업으로 확장 일로에 있는 그런 업종군들인지가 첫 번째 중요하겠고, 지금 1, 2, 3분기 실적이 저조했지만 그 중에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지라는 그런 측면을 좀 보신다면은, 좀 길게 보시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시장성이 상당히 유망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길게 보시면 수익을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종목군들 중에서는 만일에 재무제표나 이런 것이 좋지 않다면은 과감하게 저점 차트의 바닥권이지만 이런 종목들은 가끔씩 그 유상증자나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해주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결과가 방금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본 이후에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대응 전략은 윤종빈 센터장의 의견은 73%가 동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황성호 전문가의 의견은 27%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주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기준을 세워드리면서 관심 종목까지 이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매도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준과 함께 그리고 매매 종목까지 관심 종목까지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매도 타이밍을 얘기하기가 코스닥 종목들에서는 참 쉽지를 않은데요. 그렇죠. 일단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이 수급의 어떤 이제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은 이 종목들이 슬림화되게 돼 있습니다. 슬림화되고요. 그런 슬림화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종목들의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일종의 좀 이 비상신호로서 좀 인식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지수상에서의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그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면은 그 시점에서부터는 코스닥 시장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 나가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요한 그러한 종목들 속에서 어떤 이제 수급 주체가 좀 이탈되는 현상이 나오면은 같이 일단은 한번 판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준을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잡아 나가실 필요가 있는 그 동네가 되겠고요. 이게 워낙 좀 빠르게 움직임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좀 분할 매매를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매매 원칙을 같이 좀 견지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은요? 네,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LG그룹의 전기전자 계열이 실적이 급속도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LG전자. 그렇다면 이 IT 부품 진영에서도요. 이쪽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T 부품에서는 이 실리콘 웍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그 LCD 패널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 구동 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LCD 패널이 잘 팔리면은 이 실리콘 웍스의 실적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해서 3분기 실적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4분기에서부터는 이제 LG전자의 그 TV 쪽으로도 이 구동 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 쪽 중심의 그 부품 회사들의 그 움직임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LG 쪽도 우리가 생각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성호 전문가의 또 관심 종목 알아보죠. 코스닥 쪽에서는 컴투스를 위시한 스마트폰 게임주, 거래소는 지금 옵티머스 G의 선전으로 일한 스마트폰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LG전자,
관련 LG전자 부품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내수 관련 종목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말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네. 이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혹독한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투명성이 제고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내에서 제일 좀 저평가된 종목들은 중국 관련주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에 그 중국의 지수를 보면서 반등 구간 시에는 중국 전통 내수 관련주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켓 공감 와우는 황성호 전문가, SK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과 함께 코스닥 시장 대응 전략 짜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